네, 엊그저께까지 이어진 지난 추석 연휴에 처음으로 대체 휴일제가 시행되면서 수요일까지 쉬신 분들도 계시고 못 쉬신 분들도 또 굉장히 많습니다. 네, 대체 휴일이 의무 적용이 아닌 선택적 적용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반쪽짜리 대체 휴일을 의무 사항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데요. 대체 휴일 의무화 법안을 발의한 김성태 의원과 함께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김성태입니다. 추석 잘 쉬셨습니까? 그렇게 잘 쉰 편은 아닙니다. 지역구 활동을 많이 하시죠? 그것보다도 아무래도 세월호 전국 때문에 국회가 마비되고 또 국민 생활 경제를 예면한 이 정치가 추석 민심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는 없죠. 어떤 얘기할 때 제일 좀 욕 실컷 얻어먹는 욕을 많이 추석이었습니다. 이번에 다 그런 의견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이번에는 뭐 정치인은 여야 갈 것 없이 우리 국민들로부터 욕 먹어도 싸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처음으로 이제 시행이 된 대체 휴일제 때문에 뭐 저 닷새 휴일이 이제 닷새로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마도 그래서 또 욕먹는 시간도 더 늘어나지 않았을까 생각도 드는데 이게 처음에는 이제 재계에서 상당히 이제 반대를 많이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대체 휴일제 도입을 가지고 작년에서 국회에서 이제 논란이 됐는데 그 논란 상임위원회가 안전행정위원회였어요. 그러니까 안행부에서 대통령령으로 이 대체 휴일제를 공무원들의 이 강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이렇게 이제 법률로서 올리는 그런 이제 논의를 하는 법으로 이게 정한 사항이 아니군요. 네, 작년에 이제 법으로 정하려고 했었죠. 그게 안 돼서 결론은 대통령령 그러니까 시행령으로 절충이 된 거죠. 절충이 된 건데 저는 이 자체가 작년부터 문제가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이 강공서 공무원들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대한민국 전체 근로자들이 이 추석이나 설 명절에 이렇게 공휴일이 걸리면 그다음 하루 쉬는 이런 대체 휴일제를 그 공무원의 강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이걸 정의하고자 했다는 그 자체가 저는 문제였었다고 보죠. 지금 올해 처음으로 이제 이번에 시행이 됐는데 문제는 이제 대체 휴일을 막상 시행해 보니까 대체 휴일에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나타났다는 그렇습니다. 거예요. 지금 그래픽 잠깐 보실까요? 지난 추석 연휴에 대기업들은 거의 모두 휴일까지 닷새 연휴를 모두 쉬었는데요. 그렇게 한 중소기업 14%밖에 안 됩니다. 대기업들은 이제 대체 휴일까지 닷새 연휴를 이제 모두 쉰 반면에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14%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픽을 좀 보시죠. 특히 중소기업 10곳 가운데 6곳 이상이 대체 휴일을 실시하지 않았고요.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데 역시 뭐 상대적 박탈감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이런 문제들을 그냥 방치하면은 사회적 갈등 요인이 됩니다. 대한민국은 그렇지 않아도 빈익빈 부익부 또 정규직과 비정규직 이런 엄청난 사회적 차별 편견 때문에 이 사회적 갈등 요인이 전 세계 어느 국가보다도 높은 국가예요. 그러니까 추석 설 명절에도 이런 대체 휴일 하나 쉬는 것도 이렇게 또 전체 국민 근로계층 중에서 공무원들하고 대기업 종사하시는 분들은 이 대체 휴일제의 혜택을 보고 열악한 영세 사업장이나 중소기업의 근로자는 이 혜택을 보지 못하면은 그렇지 않아도 지금 청년 실업이 심각한데 이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가 공무원 일자리나 금융, 공기업, 대기업이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도 중소 영세 사업장을 예면하고 있는데 바로 그 예면을 하는 이유가 인근 근로 조건이 안 좋고 또 고용 보장도 안 좋고 또 이런 복지 혜택도 안 좋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이 영세 중소 사업장을 예면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 설 추석 명절 연휴 대천 연휴도 이거는 공무원들하고 대기업 근로자들은 쉬는데 그런 혜택 보지 않는 중소기업에 누가 가려고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경영계 재계 입장에서도
경제적 손실 운운하면서 이 법 제도 도입에 이렇게 극단적인 반대를 하는 것은 저는 맞지 네. 않다고 봐요. 예. 이번 연휴 기간 동안 현장 좀 둘러보셨어요? 많이 둘러봤죠. 어떤 현상들이 좀 그러니까 보셨습니까? 이 대체 휴일을 즐기시는 분은 지난 수요일 날 즐기시는 분들은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네. 맞벌이 부부도 그런 대기업이나 공무원, 금융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아무 문제 없이 부부가 같이 쉬니까 네. 애들 뭐 문제고 아무 문제 없었다. 그렇지만은 이 영세한 중소 영세 사업장에 종사하시는 분들, 맞벌이 부부들 애 맡길 곳이 없어요. 그래 발버둥을 쳤어요. 정말 그 안쓰러운 모습. 연휴 기간이니까 아이를 맡길 곳도 그렇죠. 없고 부부는 다 출근을 해야 그렇죠. 되고 이런 상황이라는 국공립 어린이집 다 쉬고 네. 있는데 네. 하나의 비단예만 그런 거예요. 예. 그리고 설상가상이군요. 가족들이 오랜만에 모여가지고 이 명절 분위기를 중하는데 그렇죠. 어떤 예. 두째 아들은 저거는 놀고 첫째 아들은 직장이 좀 영세하고 네. 중소기업이니까 가서 일하고 네. 이 자체부터가 벌써 모양이 안 좋아요. 예. 갈등이죠 이게. 자, 그래서 이제 이 대체 휴일을 의무 사항으로 하기 위해서 이제 법안 발의를 하셨는데 예. 대표로 이제 모두 이제 국회의원 몇 분이나 지금 참여하셨습니까? 이제 11명 정도 네. 하고 있는데 이걸 좀 더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이제 급히 이제 하느라고 이제 뭐 더 많은 분들이 참여 못 하신 것 같은데 이 요지를 좀 그래픽으로 보면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자, 이 공휴일을 법정 유급 휴일로 이제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의원님 내용 좀 직접 설명을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보시면서. 지금 이제 공휴일을 법정 이제 유급휴일로 이 공휴일이라는 것은 네. 이제 강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지금 우리가 일요일은 공휴일입니다. 예. 일주일에 하루 쉬는 네. 일요일. 물론 주 5일제이기 때문에 이제 토요일도 쉬지만은 지금 주 5일제를 하지만 토요일은 공휴일은 아니에요. 아, 일요일만 공휴일이고 법상으로는. 예. 그다음에 국경일, 3.1절이나 8.15 강복절 또 10월 3일 개천절 이런 거는 법정 국경일이에요. 예. 그다음에 이제 1월 1일 신정 휴가. 예. 그다음에 이제 설날 전날, 설날 바로 다음 날. 예. 이게 추석 또 전날. 추석도 마찬가지고 석가탄신일, 크리스마스 이런 날짜들이 다 공휴일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대체 휴일도 바로 이 공휴일에 이제 준하는 휴일로 만들자는 겁니다. 추석이나 설 명절에 이 일요일 날 쉽게 추석하고 말 설만 해당이 되는 그렇습니다. 겁니까? 네. 예, 뭐 이런 전체 공휴일에 뭐 외국의 사례 같은 경우는 이런 전체 공휴일 중에 하나라도 걸리면은 그 다음 또 대체휴일 되는 그런 나라도 있습니다만은 우리나라 경제 현실상으로는 네. 그렇게 하기는 좀 북한 네. 거죠. 방금 보셨지만은 근데 걱정되는 게요. 예. 이 대체 휴일을 법정 의무화를 하게 되면은 예.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 처벌 규정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고용주가 만약에 뭐 사정상 지키지 못했다, 이런 사실상 불법을 저지르는 꼴이 되거든요. 그래서 좀 세심한 조정이 좀 필요하다 이런 주장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강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이 규정을 통해서 지금 현재 근로자들의 대체 휴일 이 제도를 교육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지만 도입했지만 이번에는 반쪽 대체 휴가 네. 제된 것이고. 그러니까 지금 법으로 대체 휴일제가 민간까지 강제되는 건 아니에요. 예. 그렇지만 대기업 노조 같은 경우는 교섭력이 있습니다. 예. 해설상대로. 아, 공무원들은 저런 경우에 대체휴일을 하는데 우리도 거기에 준하는 대체휴일을 하자. 예. 대기업 노조 같은 경우는 노조가 힘이 있으니까 회사랑 협상을 통해서 이런 제도를 만들었어요.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중소영세사업장은 그렇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근로기준법에서 대한민국의 모든 근로자들이 적용받는 근로기준이 바로 근로기준법입니다. 예. 네. 이 근로기준법은 뭐 자의적이고 또 그런 게 아니죠. 강제 조항입니다. 일정 하루에 8시간 근로시간, 또 일주일에 12시간의 시간의 근무, 또 주말 뭐 특권은 일주일에 뭐 16시간 딱 뭐 그런 식으로 딱 정해져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 근로기준법에 이 대체 휴일제를 정리를 법적으로 확보해야만이 예. 앞으로 대한민국 전체 근로자들이 바로 설이나 추석에 이 휴일과 겹치는 경우 그 뒷날 대체 휴일제 혜택을 다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근로기준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당장 내년 추석에도 이제 뭐 대체휴일이 하루 이제 예, 하루 생기는 걸립니다. 말이죠. 예. 그동안 이제 대통령령으로 돼 있던 관공서 휴일에 관한 규정을 이제 근로기준법으로 이제 예, 법률로. 예. 뭐 재계에서는 당연히 또 상당히 이제 반대도 할 것 같은데 네. 뭐 실행 가능성은 얼마나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 노동시간 같은 경우는 OECD 가입 국가 중에서도 제일 꼴찌인 멕시코 다음에 제일 꼴찌입니다. 저희들이. 예. 그만큼 장시간 노동시간을 약 한 2,160시간 엄청난 노동시간이죠. 이런 장시간 노동 국가에서 이런 대체 휴일제를 의무화시켜서 예, 예. 법적으로 혜택을 받는 그런 휴일 수가 1년에 1.1일 정도밖에 안 돼요. 네. 그러니까 하루 정도 늘어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너무 이걸로 해서 예, 경제 손실이다, 기업이 너무 좀 이렇게 네. 인색하게 저는 그럴 네.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네. 의원님 나오신 김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아까 시작할 그러시죠. 때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예. 이 세월호 정국 참 답답하지 않습니까? 우리 국회가 지금 법안 한 건도 처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세월호 정국이 지금까지 협상을 주도한 양당의 이 대표들이 자기들의 직을 걸고 끝장을 봐줘야 된다 생각합니다. 계속 새누리당 새정치의 정치적인 어떤 정쟁을 위한 주장만 일삼으면 되지 않아요. 네. 이 양당 원내대표 이 합의를 통해서 이런 경우는 국민들 판단에 맡겨야죠. 각 당의 입장, 요구, 주장만 가진다면 국민들이 판단하는 결정을 통해서 세월호 특별법이 어떻게 제정되는 게 맞는 건지 그렇게 해서 국민들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도 있다 봅니다. 그런 합의를 도출하는 노력을 또 하지도 않아요. 한쪽에서는 네. 수용하지 않겠죠. 그렇다면은 그 다음은 이런 거죠. 그 다음은 아무래도 저는 새누리당 국회의원입니다만은 이 국정 파탄, 국정 마비의 최종적인 또 책임은 저희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가 질 수밖에 없습니다. 비록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요구 주장하는 이 특별법에 기소권, 수사권을 담아달라는 이 요구는 분명히 대한민국 헌법 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잘못된 주장이에요. 예. 그렇지만 이 사람들이 끝까지 이 주장을 통해서 국정 운영을 마비시켰는데 이걸 그대로 놔둘 수는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수사 기소권은 저희들이 받아들이지 못한다 하더라도 예. 다른 부분이라도 가지고 특검 추천으로 이제 초점이 모아지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예. 저희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지난번 재합의 틀 속에서 예. 네.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의 새정치민주연합을 포용하고 배려할 수 있는 그런 선상에서 네. 합의를 도출해야 된다고 예. 보고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직을 걸고 좀 합의를 도출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인데 자, 대체휴일 의무화 법안을 발의한 김성태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